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자연어 처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석사과정 소프트웨어학과 4기 최혜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Using Topic Modeling and Adversarial Neural Network for Fake News Video Detec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CIKM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발표 이해를 돕기 위해 페이크 뉴스 비디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크 뉴스 비디오는 제가 본 연구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거짓 정보가 포함된 가짜뉴스 동영상이고요. 왼쪽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김치를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방된다, 치료가 된다 같은 이제 가짜뉴스 동영상이고요. 이와 비슷한 예시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 40%이다 와 같은 가짜뉴스 동영상입니다. 네, 오른쪽 동영상은 이제 대중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뉴스 동영상인데요. 유니콘 뼈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 조작된 가짜뉴스 동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본 연구에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가짜뉴스 동영상을 활용해서 본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일단 가짜뉴스 동영상의 특성상 이제 사회의 현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뉴스의 토픽, 주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주제에 매우 빠르게 적응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대적 학습 방법을 활용해서 그런 가짜뉴스 동영상의 토픽에 의존적이지 않는 특징을 추출해서 가짜뉴스 비디오를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토픽에 의존적이지 않는 특징을 추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저희의 메인 태스크는 가짜뉴스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방법으로 가짜뉴스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안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 간의 토픽 분포 차이를 활용해서 특징을 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인코딩을 수행함으로써 가짜뉴스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탐지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안 그림은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의 그런 그림인데요. 뉴스 모델의 인풋으로 코멘트, 타이틀 디스크립션, 썸네일, 그 다음에 프레임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 홍보 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유튜브 동영상에 이제 썸네일 이미지가 있죠. 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 프레임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프레임 이미지를 1초 단위로 잘라서 그 동영상에 포함된 이제 이미지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디스크립션을 사용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타이틀과 있고 그 동영상에 해당하는 그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디스크립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댓글은 그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들도 이제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의 아키텍처의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M개의 동영상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 타이틀, 디스크립션은 이제 M개의 문서로 만듭니다. 네, 타이틀과 이제 디스크립션 설명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도 M개의 문서로 만드는데 동영상 하나에 여러 가지 댓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댓글을 전부 다 뭉쳐서 하나의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M개의 동영상이 있다고 가정할 때 타이틀 디스크립션 M개, 코멘트 문서 M개, 총 2M개를 가지고 이제 토픽 모델링을 가지고 토픽 분포를 추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 타이틀 디스크립션과 코멘트의 그런 토픽 분포를 추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에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색깔을 보시면 이제 멀티모달 피처 익스트랙터인데요. 멀티모달 피처 익스트랙터가 이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을 추출할 때
도메인에 의존적이지 않는 특징을 추출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멀티모달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도메인에 의존적이지 않는 그런 벡터를 추출한 다음에 그 벡터를 가지고 보시면 이제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벡터를 가지고 토픽의 분포를 추론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멀티모달 피처 익스트랙터는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토픽 분포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끔 의존적이지 않는 특징을 추출하게끔 되고요.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멀티모달 피처 익스트랙터가 추출한 벡터를 활용해서 최대한 토픽의 분포를 맞추게끔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게끔 아키텍처를 구성했고요. 그와 동시에 페이크 뉴스 비디오 디텍터는 멀티모달 피처 익스트랙터가 추출한 벡터를 활용해서 그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모달 피처 익스트랙터가 이제 어떻게 인코딩을 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멘트가 먼저 이제 벌트 아키텍처를 거쳐서 서로 문맥 정보를 반영한 임베딩으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 임베딩을 활용해서 바이LSTM 아키텍처를 돌고요. 그래서 수식 1번을 보시면 이제 n이 보이는데 여기서 n은 하나의 동영상에 포함된 그 동영상의 댓글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 토탈은 그 하나의 동영상에 포함된 모든 댓글의 좋아요 개수의 합입니다. 좋아요 개수의 합이고요. 다음에 CI는 i번째 댓글의 좋아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수식은 저희가 동영상에 댓글들이 있는데 좋아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이제 코멘트 인코딩을 하겠다는 그런 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디스크립션 인코딩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식 2번을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저희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하는 CNN을 활용해서 타이틀 디스크립션을 똑같이 벌트에 놓고 문맥 정보를 반영한 임베딩을 활용해서 텍스트 CNN을 돌리고 그 모델에 나온 아웃풋을 이제 타이틀 디스크립션 벡터 R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썸네일 이미지와 프레임들을 이제 VGG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서 특징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3번을 보시면 썸네일 벡터와 이제 프레임 이미지들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식 4번은 썸네일과 프레임들 간에 가장 유사한 제2개 프레임을 추출하고요. 그 제2개 프레임에 더해서 썸네일 이미지까지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L 집합의 그런 벡터들과 썸네일 이미지 간에 또다시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V의 비디오 벡터를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벡터들을 어떻게 잘 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식 7번에 보시면 세타, 타이틀 디스크립션, 세타, 코멘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토픽 분포들은 저희가 사전에 전처리를 수행했던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서 나온 그런 토픽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타, 타이틀 디스크립션과 세타, 코멘트 간의 그런 분포 차이를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그 상수값이 나오게 되면은 수식 8번에 이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해서 0과 1 사이 값으로 다시 정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정교화 시킨 값을 식 9번을 활용해서 이제 H, 코멘트 인베딩 H와 타이틀 디스크립션 벡터 R의 그런 인코딩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이제 10번을 보시면 V 인베딩과 이제 R 인베딩을 단순히 그냥 콘캐트네이트에서 웨이트를 거치고 시고모이드를 거쳐서 하나의 또 상수값을 또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수값을 다시 조정을 해서 11번의 수식의 이제 P 값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9번에서 만들어진 이 인베딩과 11번에서 만들어진 P 인베딩을 콘캐트네이트에서 이제 페이크 뉴스 비디오 디텍터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12번은 그 페이크 뉴스 비디오 디텍터의 로스 함수 수식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키텍처를 보면 저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결국 어드버서럴하게 그 학습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GRL 그레디언트 리버스 레이어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식 13번을 보시면 이제 H, R, V가 모두 컨캐트네이터에서 벡터 O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벡터 O를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전달해서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토픽 분포를 맞추게끔 하는데요.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수식 14번에 K는 토픽의 개수가 되고요. 그래서 Y의 head I는 저희가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추측한 토픽 분포가 되고 YI는 저희가 사전에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서 그 추론한 그런 토픽 분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로스는 이제 15번 수식을 활용해서 토픽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서 서로 적대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로스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셋인데요. 데이터셋은 FVC 데이터셋, VAVD 데이터셋, MIVC 이렇게 데이터셋이 나눠져 있는데요. MIVC 데이터셋은 저희가 직접 구축한 데이터셋이고 나머지 두 개 데이터셋은 이제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들과 비교를 하면은 저희가 FANVN 모델인데요. 기존의 시스템들보다도 다 높은 성능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결국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슈를 던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저희 모델이 새로운 주제에 잘 워킹하는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FVC 데이터셋은 2016년도, 2017년도에 수집된 굉장히 아주 옛날에 수집된 동영상 데이터셋이고요. MIVC 데이터셋은 저희가 최근에 수집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토픽을 이제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실험 결과 어드버서리얼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높은 그런 성능 차이를 볼 수 있음을 통해 저희의 주장이 이제 리즈너블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타이틀 디스크립션과 코멘트 간의 토픽 분포 차이를 활용해서 가짜뉴스 비디오를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그런 기법을 구현했고요. 어드버서리얼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토픽 어그노스틱한 그런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개의 기법을 활용해서 기존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다 모두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큰 이슈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에는 이 가짜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커멘트들이나 또는 프레임들, 그러니까 비디오 정보들을 같이 활용해서 탐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짜 뉴스라는 게 처음 정말 등장하면 그러면 사실 커멘트나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달려져 있지 않고 그냥 동영상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최대한 빨리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걸 탐지해줘야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될 텐데 사실 커멘트가 많다는 건 이미 노출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커멘트 정보나 어떤 텍스처럴 인포메이션 없이 정말 비디오만 가지고 하는 게 참 챌린징한 문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사실 코멘트가 많이 달렸다는 거는 이제 가짜뉴스가 많이 퍼졌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굳이 비디오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동영상 제작자가 비디오를 올릴 때 그 동영상의 디스크립션, 설명도 그 동영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런 동영상 제작자가 제공하는 타이틀과 그런 설명의 그런 텍스트를 활용해서도 가짜 뉴스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꾸 질문을 너무 어렵게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제작자가 악의를 가지고 사실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제작자가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네. 좀 제작자는 속이는 게 목적이니까 네. 너무 이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제 생각엔 그런 가짜 뉴스를 업로드했던 그런
이력이나 뭐 그런 다양한 또 세부적인 또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너무 주제가 흥미로워서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아니,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